24년 청룡해가 밝았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현재 작년 부동산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우선 경기도 거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도 1월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거래량이 늘어났냐면 2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3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 꽤 많았었죠. 근데 9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거래 건수만 봐도 6월 달에는 24,000건이 거래가 됐는데 12월 달에는 반토막보다 더 아래쪽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작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시세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시세가 언제부터 꺾였냐면 여기 보이는 7월과 8월 거의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세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보이는 거래량과 거의 일정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시세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즉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매도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도자가 많아지게 되면 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순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급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시별로 한번 살펴봐도 수원시 같은 경우도 반토막이 났고,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시, 여기 또 보시면 1200건수, 즉 중간에 한 2500건이 넘었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다음 나머지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 전달과 대비해도 거의 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은 좋은 혜택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알아볼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24년 부동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24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부동산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혜택이 좋다면 당연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1월부터 어떤 게 시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혼인이랑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되고, 그 다음 월세 세액 공제 한도 확대, 그 다음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는데, 근데 여기 두 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초점이 돼 있냐면 혼인과 신생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두 명이 결혼해서 0.7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는 이제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즉 둘이 결혼해서 둘은 낳아야 이게 인구가 유지가 될 텐데 이게 0.7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0년 뒤, 40년 뒤에는 인구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 정책으로 혼인이랑 신생아 출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2월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됩니다. 그 다음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 뉴홈 특별 공급이 도입되고, 그 다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이 실행이 되는데,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면 부부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소득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이 소득 범위를 상당히 많이 올려준 거죠. 그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면 웬만한 가구들 전부 다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 출산 입양 시 최저 연 1%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 계약도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또 새로 추가되는 건 어떤 거냐면 증여세 면제가 최대 3억까지 상향되는데,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높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올려준 거죠.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금수저법이다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부모님한테 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적용받을 수 없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집에 돈이 많은 금수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보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청년층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가 24년도에는 완벽하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구입 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하고 2년 내에 아이를 출산,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9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저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34평대죠. 34평대 같은 경우는 4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도 나쁘지 않고 다만 9억 이하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는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경기도권으로 가면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 다음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내년에 신생아가 있는 가구만 지원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3.3%까지 5년 동안 적용하고 그 뒤에는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5년 동안 금리가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대출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2%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정도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달로 치면 90 몇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기 비슷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2억대로밖에 못 받는데 이 신생아 대출을 받으면 5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집을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세 계약을 할 때도 출산, 입양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신설됐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증금 5억 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할때 연 1.1%에서 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그래서 나는 전세나 월세로 살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혜택을 이용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상 지금까지는 결혼할 때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받아도 따로 신고나 이런 거를 대부분 안 했죠. 근데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금액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2년씩 총 4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기존의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 한도를 늘렸죠. 그래서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녀 출산 시에도 증여세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결혼공제랑 합산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랑 출산을 동시에 해도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 납부가 유예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났는데 소득 기준으로 총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제도는 직장인들은 무조건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가 되는데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연 240만 원이었다 보니까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만 원까지 납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20만 원씩 내면 1년에 240만 원까지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300만 원까지 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에 25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매달 25만원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혜택은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도 신설되고 그 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도 연장되고 여러가지 취득세도 감면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7일에 실행되는데 이건 어떤 법이냐면 간략하게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 가능했고 그 다음 안전진단 때문에 포기한 재건축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준 거죠. 다만 조건이 뭐냐면 면적이 커야 됩니다. 즉 지금 이 법의 타켓은 어디냐면 바로 1기 신도시고 자, 1기 신도시가 아니라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곳들, 그런 곳들 중에 20년 이상 된 곳들은 전부 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는데, 자, 기존의 청약특공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것도 새로 만든 건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아이만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7만 가구 수준의 공공이랑 민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만약 최근에 자녀 계획이 있거나 미래에 자녀 계획이 있다면 이 아파트 청약하는데 좀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혜택을 받아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떤 말이냐면 기존의 청약통장을 합치게 되면 세대당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거는 사용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이나 주어지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불합리함을 다시 원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실행이 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정책들을 적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년에는 출산, 혼인 이런 거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좋은 정책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